안녕하세요, 렉서입니다. 자, 어제 모처럼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2.69%나 올랐죠. 나스닥 100 지수도 2.75%나 상승을 했고 말이죠. 자, 시총 상위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것 같습니다. 자, 팡주 대부분이 급등을 했는데요. 메타 플랫폼스가 오랜만에 5.42%나 상승을 했고, 아마존은 3.15%, 애플도 1.68%, 넷플릭스는 6.31%나 급등을 했죠. 자, 테슬라도 4.68%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 트위터 인수에 대한 불안감을 말끔히 날려줬고요. 엔비디아도 6.94%나 뛰면서 반도체 섹터 역시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AMD도 7.28%나 급등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SOXX ETF도 3.48%나 급등을 보였는데요. 자, 반도체도 진짜 조정이 오래 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불장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반도체 섹터는 지금은 수급 문제로 인해서 조정을 좀 길게 받고 있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기술과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수요가 생기게 될 거니까요. 정말 중장기로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시장에 몇 가지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먼저 오펙 플러스가 원유 증산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오펙 플러스 협의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난과 압박들이 있었죠.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부족해진 원유의 공급량을 이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증산을 통해서 이 국제 유가의 안정세를 바랬던 건데요. 자, 그동안은 다소 느슨한 태도로 일관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기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기도 했었죠. 다행히 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를 중심으로 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합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국제 유가의 안정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기존에 하루 43만 2천 배럴의 생산량과 비교해서 50% 증산을 결정하게 되면서 하루 64만 8천 배럴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불식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어제 이런 오펙 플러스의 증산 합의 발표에도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은 오히려 올랐죠. 1.4% 상승하면서 배럴당 116.87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펙 플러스의 증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원유 소비가 크게 증가한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비축률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축류가 줄어들 만큼 나중에 또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원유 증산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 유가는 다소 상승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증산은 7,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국제 유가의 안정세나 물가 상승에 대한 억제는 앞으로 서서히 영향을 미쳐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나마 가뭄의 단비처럼 좋은 소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방에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제 상승의 두 번째 이유로 미국 ADP에서 5월 민간 부문 이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크게 하회를 하면서 이 노동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완전한 고용인데요. 여태까지는 이 고용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 역할을 잘 해줬었는데 이번 5월 이 발표에서는 시장의 예상치인 30만 명을 절반 이상이나 크게 밑돌면서 12만 8천 명 증가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회복세로 접어들고 나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 3일에 발표될 노동부 고용 통계를 한 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예상치보다 크게 이 하회한 점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번의 발표로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바로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연준에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워진 건 사실이죠. 시장이 예측하는 정도로만 흘러가도 주가의 하락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시장이 예측하는 수준보다 더 매파적으로 변한다면 시장은 또 한 번의 충격이 올 테니까 말이죠. 자, 어쨌든 연준도 이번 지표를 눈여겨보면서 시장과 소통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어제 연준의 부의장이죠. 라이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인터뷰를 가졌는데 역시나 이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수준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3회 연속으로 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리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이후에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춰가겠다는 뉘앙스였는데요. 특히 이달부터 시행한 이 양적 긴축이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번 달과 다음 달 0.5%포인트 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시장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겠죠. 자, 8월까지 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될 이 경제의 하방 압력, 즉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상황을 봐서 자, 9월에 금리 인상을 한 번쯤은 쉬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장 상황을 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도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자, 일단은 연준 부의장의 발언도 시장의 예측에 부합하는 발언이었고 그렇게 매파적이지도 않았죠. 자, 사실 예전 같으면 상당히 매파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도 적응이 된 것 같고요. 시장도 주가 반영을 통해서 적응해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제 급등을 한 걸 보면 말이죠. 자, 어쨌든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자, 미국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악재들도 하나둘 해결이 될 조짐을 보이니까 말이죠. 자, 하반기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국은 단오절을 맞아서 휴장을 했죠. 어제에 이어서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도 2%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요. 상승 흐름이 너무 좋죠. 자, 중국의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어제 급등을 보였던 이 중국의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된 이 관련 ETF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어제 급등의 열기를 오늘까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차이나 전기차 ETF의 구성 종목 중에 하나인 이 비아디의 최근 이 상승세가 정말 심상치가 않은데요. 전고점에 거의 다 왔죠.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간 20%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상하이 봉쇄까지 해제가 되면서 앞으로의 이 상승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지난 1분기 실적도 기대 이상이었고 앞으로의 이 실적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무작정 오르는 주가가 아닌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240.6%나 급등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이 전기차 확대 정책에 힘입어서 최대 수혜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전지 분야에서도 정말 무섭게 올라오고 있죠. 4월 한 달간만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판매량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워런 버핏 형님이 생각이 나죠. 자, 비아디가 큰 상승을 하기 훨씬 전부터 이 가치 투자를 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함께 해왔는데요. 정말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도 더 늦기 전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중장기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역량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 상하이시 봉쇄를 해제하면서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었죠. 자, 그 중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의 부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중국 공신부, 상무부, 농업농촌부, 국가에너지국 등 4개 부처연합은 2020년 전기차 하향 활동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각 지방 및 농촌에까지 이 전기차를 내려보낸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인터넷 구매를 확대하고 이 충전기지 등의 인프라 확대와 소비 촉진 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땅이 넓고 인구도 많은 만큼
아직까지 이 전기차의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죠. 게다가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봉쇄를 해제한 이 상하이시는 전기차 한 대에 1만 위안, 하나로 약 180만 원 정도의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각 지방정부 등에서 역시 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에 힘입어서 올 하반기 이 중국의 전기차 판매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한 달간만 보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비아디의 2위 자리를 내주면서 3위에 그쳤는데요. 자, 2위인 비아디의 4월 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33%나 증가를 하면서 2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배터리 사용량에서는 1위인 CATL에 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전히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3위인 비아디의 이 격차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죠. 자, 그만큼 비아디의 성장세가 무섭고요. 특히 4월과 5월 중국 상하이 지역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공장이 거주해 있는 CATL의 생산량이 줄어든 부분을 이 비아디가 메꾸면서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멈추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향 이 배터리 공급은 줄어든 점도 LG엔솔의 지난 4월 배터리 생산량 감소와도 역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상하이의 이 봉쇄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한 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항고비는 넘어섰죠. 자, 하반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이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만 하고요. 특히 2차전지 배터리만큼은 꼭 투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중국의 차이나 전기차 ETF와 한국에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들이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국내는 LNF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양극재 기업에 대한 투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